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여수시 율촌면 47살 이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이 씨의 부인과 딸, 여동생 등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이 씨의 부인은 집안에서 연기가 나자 창문으로 빠져나왔지만 잠을 자고 있던 딸을 구하러 갔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여수 산단 업체에 취업하려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고졸 생산직 사원이 되기 위해 대학생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가 하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고 지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 맞춤형 산업 인력 양성 사업인 테크니션 스쿨 교육장. 35명의 교육생들이 산단 업체들이 원하는 인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8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산단 업체들이 졸업생 가운데 우수 인재를 뽑아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합니다. 올해로 운영 7년째인 테크니션 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평균 90% 이상.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테크니션 스쿨의 교육생 모집 경쟁률만 12대 1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교육생은 테크니션 스쿨에 들어오기 위해 4년제 대학을 다니다 포기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각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다시 여수시로 와서 또 취직 학원을 다니면서 여기를 들어오려고 영어 공부나 그다음에 자격증 시험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졸업과 동시에 산단 취업을 보장받는 마이스터고인 여수 석유화학고. 방학인데도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일찌감치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하고 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학교에서 3년간 실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마하면 졸업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른 곳보다 비교적 대우가 좋은 산단업체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산단업체의 높은 취업률이 알려지면서 신입생들의 경쟁률은 물론 학업 수준도 내신 성적 상위 20%로 올라갔습니다. 한 3년 이렇게 쭉 지내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인재육성 명품 인재가 돼서 취업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이제 확신을 갖는 거죠. 학생들도 확신을 갖고 해서 상위 1, 2%짜리도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산단업체로 국한되지만 고졸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마이스터고가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오는 25일 치러질 예정인 광양보건대학교 총장 선거에 모두 5명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광양보건대에 따르면 현 노영복 총장과 광양보건대 치기공과 전우용 교수, 사회복지과 김도연 교수 등과 함께 이성웅 전 광양시장과 서영대 박희진 교수 등이 총장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 총장은 오늘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서류 심사와 25일 이사회 투표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매수 혐의 남성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성매수 혐의를 받던 경찰관 1명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현직 경찰관을 포함해 다수의 공무원까지 성매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여수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 사건. 이 사건을 보름 가까이 수사하던 경찰관이 성매수 남성으로 지목되면서 부실, 은폐 수사 우려마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수 혐의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무원 6명을 포함한 남성 48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성매수 의혹을 받던 경찰관 1명이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다 성매수 논란이 일자 다른 경찰서로 전출 조치된 김모 경위인데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고 성매매 여성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 불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소리라고 크게 했거든요. 경찰을 보고 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술자리에 있던 또 다른 여종업원 2명이 김경희가 속칭 2차를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실제 업주로 지목된 신모 씨와
경찰관들의 유착 관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고흥군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16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70명으로 나이에 따라 주당 15시간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근무하며 시간당 6,03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군민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수시가 사업 공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 공모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제를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한 77개의 공모 사업에 참여해 54개의 사업이 선정됐다며 올해도 이 같은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주요 공모 사업 집중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10억 원 이상 공모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프리젠테이션 준비 비용을 지원하고 공모 유치 해당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해외 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0월 신안군이 공무원 인사를 원칙 없이 실시했다고 MBC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올해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 기준을 만드는데 노동조합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파격적으로 인사 원칙을 만드는 일을 직원들 손에 맡긴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 근무 여건이 나은 곳을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승진을 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근무하느냐가 더 중요할 정도입니다.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승진보다는 근무 인사에 더 관심이 많고.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던 신안군이 직원들에게 인사 원칙을 맡겼습니다. 단체 협약을 통해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꾸리고 노동조합을 참여시킨 겁니다. 노동조합은 올해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직렬별 순환 인사와 근무 평정 등에 대해 700여 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렬별로 순환 근무 제도의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본인들의 직렬이 원하는 순환 근무 제도를 우리 인사 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신안군은 전보 인사의 원칙이 세워지면 직원들의 가정사를 배려한 섬 발령, 읍면별 행정 수요에 맞는 업무 분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점, 노조에서 보는 문제점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인사를 하겠다는 그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보다 늦은 인사 시점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한의 여유를 둘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노조가 이번 주 안에 제출할 인사 개선 요구안을 토대로 인사 원칙을 세워 다음 달 초 상반기 정기 인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설업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100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당장 올해 예산에서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 전당 초기 운영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시작될 무렵 5월 단체는 옛 전남도청 별관을 점거했습니다. 별관 철거에 반대하는 농성에 공사는 중단됐고 설계까지 변경되면서 공사 기한은 2년 뒤로 늦춰졌습니다. 이에 건립공사를 맡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발주처인 국가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로 지출된 공사 비용 전부에 대해 계약 금액을 조정했어야 한다며 업체들의 총 1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패소한 문화전당 측이 항소를 포기하며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전당 측이 건설 업체들에게 물어줘야 할 100억 원을 720억 원 남짓인 올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부분 쓰여야 할 예산이 크게 줄면서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그렇지 않아도 전당을 채우고 있는 콘텐츠가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더구나 올해는 아셈 장관회의라는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어 콘텐츠 보강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여수 모 대학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과 지난해 모 대학 학생 40여 명이 1억 4천여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고 경찰청과 교육부에 각각 수사와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적발된 학생의 상당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타 지역의 직장인들로 낮 시간대에 학교를 다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출석 일수를 채우지 않고도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사업과 관련해 올해 예산이 확보된 섬진강 뱃길 복원과 수상 레저 기반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양시와 하동군, 구례군 등은 해당 사업의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기금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과 수상 레저 기반 조성 사업은 광양시와 하동군, 구례군이 모두 2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추울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춥습니다. 단단히 우장을 하고 나왔지만 미처 가리지 못한 얼굴과 귀는 이미 감각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되면서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눈 밑까지 목도리를 두르고 대부분 모자까지 둘러쓴 채 추위를 피하려는 듯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도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건데요.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9.6도, 파주 영하 15.6도, 서울도 영하 14.7도지만 칼바람 때문에 서울의 실제 체감온도 무려 영하 24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든든히 무장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남과 호남 지방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만눈이 더 내리겠는데요. 전남 5에서 10, 충남 서해안과 전북 최고 7cm, 충청 내륙과 경상도 서부 곳곳으로도 1에 3cm가량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14.7도, 청주 영하 11.8도, 대구 영하 8.4도고요. 칼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훨씬 더 낮은 상태입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8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3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맹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